밴쿠버에서 내가 캐네디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16년 자료를 보면 13.7%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캐나다 김집사입니다. 한국의 어떤 도시를 갔는데 한국 사람이 13%야. 야, 이건 도대체 무슨 나라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는 밴쿠버가 그렇습니다. 어떤 동네 가면 완전 중국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동네 가면 완전 인도 같기도 하고, 밴쿠버에는 전 세계 모든 대륙 모든 인종이 다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동안 무슬림 선교를 했습니다. 밴쿠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일정을 위해 어딜 갈 때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무슬림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격양돼서 저에게 와서는 오빠, 밴쿠버는 완전 선교지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현지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과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선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냥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개월에서 수년씩 관계를 쌓고 먼저 친구가 된 후에 신뢰가 쌓이면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가족과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 한 영혼의 회심도 경험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캐나다에 있는 무슬림들은 어떨까요? 훨씬 쉽죠. 절반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민자들 특징이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근데 여기에 난민으로 온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난민들은 마음이 더 가난하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원해요. 일단 캐나다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캐나다 현지 친구도 만들고 싶어 하죠. 캐나다에 살아야 되니까요. 물론 여기에서도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커뮤니티의 힘이 본국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적어서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언어죠, 언어. 현지 언어 아랍어를 배워야 하는데 딱 봐도 엄청 어렵게 생겼잖아. 근데 캐나다에서는 무슬림들이 전도하기 쉽게 알아서 영어를 배워줍니다. 마음은 반 열려있지, 언어도 어느 정도 해결됐지. 이건 뭐 무슬림 국가에 있는 무슬림에 비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죠. 물론 모든 선교지는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만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무슬림인데 단지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선교사 파송도 어렵고 관심 밖에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할 겁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만 현재까지 12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이죠. 시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난민과 이민자들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이나 이민자 그룹은 점점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들에게 파송되는 선교사는 별로 없죠. 저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성도들이 선진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수많은 난민들이 선진국에 들어와 있죠. 캐나다만 해도 16만 9천 명의 난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국에서 캐나다로 선교사를 파송하면 성도들이 잘 호응할까요? 쉽지 않죠. 야, 너 이번엔 캐나다로 파송받아? 야, 나도 가고 싶다, 야. 나도 캐나다 한번 살아보고 싶네. 이래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선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고생고생하며 복음 전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프랑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로 현지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과 동원 사역을 하십니다. 팀을 훈련해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프랑스에 살면 프랑스 선교사 아닙니까? 항상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소개합니다. 아니, 아프리카를 살지를 않는데 아무리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연계에서 좋은 사역을 하더라도 프랑스 살면 프랑스 선교사 아닙니까? 왜 말을 못하냐고. 당당하게 내가 프랑스 선교사다, 프랑스에서 귀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왜 말을 못하냐고. 프랑스 선교사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프랑스 선교사를 프랑스 선교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우프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선교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으로 혹은 캐나다에서 캐나다로 자국 파송이 어렵습니다. 사실 자국 파송은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언어가 해결됐죠.
외국인들이 전도하기 쉽게 영어나 한국어를 배워줍니다. 선교사가 겪는 두 번째 어려움이 뭡니까? 신분 문제죠. 선교사가 신분 때문에 선교지에서 쫓겨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자국이면 대부분 시민권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문제도 안 되죠.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문제인 언어랑 신분 문제가 그냥 해결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으니 그런 부수적인 비용도 안 들죠. 단기 선교는 어떨까요? 자국이니까 훨씬 많은 성도들이 선교지를 찾고 선교지를 보고 선교지를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 파송 없이 일반 성도들도 복음 전할 수 있죠. 실제로 복음에 열정 있는 청년이나 어른들이 밴쿠버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파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그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전문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캐나다에 살아도 엄연하게 타 문화권입니다. 생각하는 사고 체계가 아예 다르고요. 그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많은 오해들이 발생합니다. 선교사들은 파송 전에 선교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한 후에 파송됩니다. 선교 대상자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 무슬림을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오해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그들에게 상처받으면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까지 훈련받고 파송됩니다. 그들이 캐나다 살아도 무슬림은 무슬림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충분한 이해함 없이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상처를 받거나 무슬림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선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들은 엄연한 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듯이 전도해서는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이지 않다. 선교사처럼 선교가 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정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너무 바빠. 뜨거운 마음으로 무슬림들이랑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관계를 쌓다가도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해야지, 생업 바쁘면 일해야지,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결혼을 하거나 게다가 아이까지 생기면 정말 겨를이 없습니다. 선교사처럼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열정으로 열심히 하다가도 하다 말다 흐지부지 없어지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처럼 전업으로 헌신된 구심점이 필요한 겁니다. 셋째, 조력자가 없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인 후원자 그룹이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게 비슷한 지역의 선교사들을 묶어줍니다. 그렇게 동료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에서도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열정을 가지고 로컬에서 무슬림 전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교회가 전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 기도 후원 그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료 선교사나 선교단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재 시스템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선교사가 있다는 말은 교회건 개인이건 선교단체건 누군가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시스템 없이 누군가가 열정으로 기도 모임도 만들고 막 열심히 하다가도 금방 흐지부지 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선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랑 제 아내는 캐나다에 살고 아내의 가족들은 미국에 삽니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아내가 부모님을 못 만난 지가 한 7, 8년 정도 된 상황에서 장모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제 아내가 남동생이 있는데 20년 동안 못 만났습니다. 근데 남동생도 마침 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모님 뵌 지도 오래됐고 남동생 만난 지는 더 오래됐는데 얼마나 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한국 너무 가고 싶다. 한국 보내줘라. 물론 저는 바로 보내줬습니다. 보내줘라 얘기하기도 전에 가라고 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부모님과 남동생을 만나기 위해 너무나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모른 척해. 말 꺼내기만 하면 계속 딴짓하고 안 들린다. 마치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선교나 전도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모른 척해.
그런 얘기만 나오면 막 딴 생각하고 안 들린다, 마치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물론 내가 지금 선교나 전도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상황이 있는 거니까. 저도 거의 매일같이 주말 안 가리고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 때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주의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또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는 게 주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가만히 전혀 흘러가지 않은 채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선교헌금 해야지, 단기 선교도 가고 최소한 기도라도 꾸준히 해야지, 다 중요한 걸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최소한은 관심입니다. 선교적인 무언가를 하는 건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너무나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최소한 관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단순하게 야, 요즘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아지냐?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야, 선교지가 옆집으로 이사 왔네? 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가 더 관심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밴쿠버를 보면서 와, 여긴 도대체 무슨 나라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밴쿠버에서 딱 봐도 동양인이야. 중국 사람 같긴 한데 우린 또 궁금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I'm from Canada. 이러면서 말이죠. 난 캐나디언인데 내 외모만 보고 편견을 가졌다는 거죠. 반면 완전 백인이야. 그래서 당연하게 캐네디언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을 걸었는데 영어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얘기해보니까 이민자였습니다. 동유럽 이민자.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지 이민자인지 여행객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사람들만 봐서는 여기가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통계로 캐네디언 13%를 포함한 유로피안이 43%이고요. 동남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해서 아시아가 47%입니다. 밴쿠버는 백인보다 유색인종이 훨씬 더 많고, 그 백인도 캐네디언보다는 이민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괜히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떤 지역은 캐나다라는 정체성이 거의 없어져 간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 와서 느꼈던 캐나다 문화라는 것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나라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직은 단일 민족에 가깝다고는 하나, 지금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캐나다처럼 어마어마한 이민자를 받아야만 나라가 유지될 겁니다. 더 이상 특정 나라나 종족,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선교지를 보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타 문화권이면 심지어 옆 동네라고 할지라도 선교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수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영상이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더 유연한 사고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